안녕하세요, 성희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민정음에 대해서 야민정음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바람직한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그거였죠. 그러면 이런 야민정음과 같은 신조어를 마케팅, 광고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방언 중에서 세대에 따른 그런 어휘의 특징에 대해서 교과서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 조금 짧을 거예요. 어제 조금 무거웠죠? 조금 길었죠? 금요일은 역시 여러분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짧게 가볼게요. 신조어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팔도 내냄띵처럼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신조어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이제 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 언어를 사용했던 10대, 20대 뿐만이 아니라 30, 40 세대의 관심도 갖게 되고요. 관심과 이목도 집중시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조어 마케팅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조어 트렌드를 활용한 마케팅은 광고 효과가 뛰어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에서 신조어 마케팅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야민정 마케팅이건요. 이런 괄도 내냄띤 이 흥행을 굉장히 주도했고 팔도 비빔면의 그 출시는 굉장히 오래됐잖아. 그 출시에 가장 큰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대요. 이런 것처럼 소비자의 관심과 화제를 끌기 위해서 기업이 신조어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야민정음과 같은 신조어를 활용해도 정말 좋을까요? 자, 이 의견에 동의하는 쪽 의견 먼저 살펴봅시다. 초록 신호등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지.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화 현상이 마케팅에 활용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두 번째, 기업이 젊은 소비층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조어 마케팅은 의미 있고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돼요. 소비자에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겨줌으로써 화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어요. 자, 반면에 이거 이렇게 야민정과 같은 신조어를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쪽. 나는 요거에 대해서 초록신호등의 친구들과 입장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빨간 신호등 쪽에 의견을 좀 살펴보면 신조어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거 신조어의 무분별한 사용 그러니까 과용, 신조어의 과용, 지나친 사용을 불러일으키게 돼서 우리말 한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교육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봐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신조어를 이렇게 남용하는 거는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에 잘못하면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옆에 사진은 그 스팸에서도 뭔가 야들야들하게 굽고 바싹 굽고 이런 거 가지고 신조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초록 신호등 카드를 들 건가요? 아니면 빨간 신호등 카드를 들 건가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 136쪽을 펴세요. 오늘은 교과서 136쪽, 137쪽에서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징,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상을 보고 세대 간의 어휘의 특징을 정리를 해봅시다. 보세요, 여러분. 내일 퀴즈데이 있다며? 나 금방 들었어. 깜놀이야. 우수가면 문상 준대. 짱 좋지. 자, 가는 이제 청소년 세대 언어. 줄임말을 많이 쓰죠. 이런 줄임말들. 그리고 유행어나 새로운 말을 자주 만들어내서 쓰죠. 그래서 이런 신조어와도 관련이 있는 거. 청소년층이나 10대, 20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어휘죠. 그 다음에 장년층과 노년층은 어떨까요? 나와보세요. 자네 오랜만일세. 그건 별거 없었는가? 자야 평안하지요. 어른씨께서는 강령하십니까? 자, 여러분 봅시다.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쓰고요. 좀 예의를 갖춘 표현, 예의를 중시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러분, 별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강령은, 평화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요 어휘의 뜻 알고 갑시다. 별고는 특별한 사고라는 의미의 한자어 단어예요. 되게 별거 없으시죠? 되게 별일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을 때 쓰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고는 여러분, 이 장년층과 노년층의 이런 세대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한 거죠. 한자어를 많이 쓰는 거. 아무래도 젊은 세대, 특히 10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어른이 앞에 있을 때. 그 다음 평화는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고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함. 막 사극에서 많이 나와. 어이구,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맨날 이러고 물어봐. 자, 여러분, 세대 간의 어휘를 좀 더 찾아볼까? 청소년층의 언어, 지모미, 촌마탱, 촌버, 라떼충, TMI 등 정말 많죠. 그 다음 장년층, 노년층, 백부께서는 안녕하신가? 자당, 개씨,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청소년층에게는. 하지만 노년층과 장년층에게는 익숙한 단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세대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어떤 대화가 필요할까요? 해보세요. 할아버지 저 오늘 문상 받았어요. 문상이라고? 누가 돌아가셨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청소년 아이가 말하는 문상은 문화상품권이잖아. 그치? 근데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문상, 할아버지가 이해한 문상은 장례식이죠. 이렇게 여러분 세대 간에 어휘의 차이가 있고 서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역시 이런 어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언제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원래 옆에 여러분 봐봐. 여기가 김종식 씨 댁인가? 김종식 씨가 춘부장이시니? 안녕하세요. 김종식 씨는 저희 아버지인데요. 춘부장은 아니고 가장님이세요. 자, 여러분 여기도 봐봐요. 이번에는 노년층의 그 춘부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춘부장은 여러분 무슨 뜻인 걸까? 이 아이는 이 춘부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김종식 씨인데 춘부장은 아니고 가장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 이런 여러분 어르신들의 언어에서 이런 춘부장이라는 거 아버지를 뜻하는 그런 한자어이거든요. 자, 문상은 장례식,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서 상주를 위문하는 거. 이것을 문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춘부장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여서 이르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일에게 춘부장은 어디 계시니 하면 그 일에게 아버지를 찾을 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어휘의 양상을 정리 한번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휘의 양상을 다 살펴봤어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나누어가지고 살펴보았었죠. 표준어도 지역방언 중에 하나라는 얘기 선생님이 했어요. 그리고 지역방언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그걸 사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유대감과 친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방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회적인 요인, 뭐 계층이나 뭐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이런 세대 등의 그런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말을 뭔가 다채롭게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이런 방언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래서 뭔가 전문어에 대해서도 봤고요. 이런 전문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살펴보았어요. 이번 주에 기억나나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 전문 분야의 종사자들끼리의 소통에서 효과적인 거죠. 정확하게, 간결하게, 빠르게 전달하니까. 그 다음 이런 세대에 따른 어휘의 특징들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항상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것. 꼭 필요한 상황에서, 상황 속에서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것. 이게 여러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그 언어의 사용으로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소통의 단절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방언에 대해서 뭐 신조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과 선생님 다시 만납니다. 너무너무 가끔 여러분이 막 눈앞에서 막 어른거리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월요일에 우리 만나요. 월요일에 여러분, 출석 계약 때 제출하기로 한 활동지들은 꼭 잘 챙겨서 오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강의 13분 요 정도로 짧게 끊었네요. 여러분 요거 마치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출석 계약 기간에 있는 독후활동 미니북 만들기 수행평가와 관련된 책 여러분 틈틈이 읽고요. 주말에 만약에 다 못 읽었다 싶으면 주말에도 좀 더 틈틈이 읽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